역시 지령은 우리를 언제나 황홀한 곳으로 인도해줘서 좋아. 칭찬 스티커를 주마. 요르슈크. 저는 개인적으로 엘리사라는 아이의 이름은 요시히데가 좋겠네. 근데 아빠, 나 이제 13살이야. 동화책을 읽을 나이는 한참 지났다고. 딸, 아빠는 항상 동화책만 읽는걸. 아빠는 5살이니까. 그래서 다음 페이지나 넘겨줘. 원숭이가 어떻게 되었다는 거야? 여기서부터는 다음에 읽자구나. 그거 알아, 딸? 자결통은 찹쌀통보다 100배는 더 고통스럽다고. 너무 아파. 나는 충분히 상처 입었고 아직 한 명도 남아있지 않니? 그곳으로 향하는 문을 열어줄게. 그거 일리가 있구만. 하트. 너만 남아있으면 돼. 그러면 거미집은 사라지지 않아. 경찰서 가고 싶은 새끼야! 이 새끼가 진짜! 그러니 가지 마렴. 끊어낼 수 없는 거야, 딸. 제멋대로 끊어버리면 안 되는 거라고. 요리슈크! 쓸쓸해.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교양있고 재밌는 림버스 채널 겉언도는 해령용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제가 군생활 때문에 최근에 영상 활동이 조금 뜸했죠. 시발 최근도 아니네요. 아무튼 그럼에도 기다려주신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은 아니 거의 1년 만에 영상 올리면서 그냥 이렇게 시작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사실 휴가 나올 때마다 영상을 올리려고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영상 만들려고 대본도 휴가 나올 때마다 썼어. 아니 대본까지 썼으면서 영상 안 쳐올린 거 더 악질적인 거 아니냐고! 아니 나도 영상 올리고 싶었어. 근데 내가 나올 때마다 림버스 떡밥이 계속 바뀌잖아. 어쩔 수 없었다고. 뭐 그렇다고 이 상태로 영상 올리면 존나 뒷북 치는 것 같고 조회수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휴가 나올 때마다 귀찮아지고 사실 마지막에 핵심이긴 한. 자 그러면 오랜만에 영상 시작해봅시다. 아니 미친놈아! 구장 PV 나왔을 때 전작 해보신 분들은 얘 나오면서 어? 하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실루엣만 보더라도 뭔가 어디서 본 듯한 알싸하고 그리운 중년의 냄새가 막 풍겨오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스토리 중에 도서관으로 간 한 해결사를 모방한 존재라고 존나 친절하게 약버지가 니네가 느낀 거 맞아 하면서 알려줍니다. 역시 친절은 칼버지. 사실 리엔이 처음부터 롤랑을 상정하고 키워진 건 아니고 아무리 빨라도 도서관 엔딩 이후 시점인 것으로 보아 지령은 라우르를 감명 깊게 한 린쌤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2차 창작할 정도면 일반 린쌤도 아니고 로또 펀딩 받을 때 후원도 한 기원절 리말베 아닌가? 아무튼 리엔은 지령에 의해 롤랑을 모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니까 지령의 자켓딸이라는 건데 파생 캐릭터가 원본보다 중이병 같은 건 뭐 어디 가나 똑같네요. 근데 지령은 곧 도시의 의지이고 그럼 도시 사람들이 롤랑을 만들고 싶어 한 거 아님? 그 영상을 봤으면 만들고 싶은 생각조차 안 들었을 텐데. 구장 스토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짬랑을 만들려는 지령의 시도는 실패를 넘어서 결국 지령도 전능한 존재가 아니란 걸 느끼게 해주는 것이 리엔이 롤랑이 되기 실패한 점에서 나타납니다. 리엔의 플레이버 텍스트 설명을 보면 리엔의 과거에 대해 자세히 나오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겉으론 기꺼이 지령을 수행하는 듯 보이나 그 이면에는 지령에 대한 원망 또한 엿보인다. 그러나 모든 고통과 쾌락을 지령이라는 가면을 쓰고 행할 수 있었기에 그 본망은 지령에 대한 감사함으로 기결된다. 제가 가족을 꾸리길 원하십니까? 당신 같은 남편을 어쩜 이렇게 운명적으로 만날 수 있었을까요? 제가 가족을 잃기를 원하십니까? 여보 잠시 북부에 좀 다녀올게. 오후에 택배가 오기로 했으니 대신 받아줄 수 있겠니 딸? 가족을 꾸렸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곳에 있으면 안 될 텐데 아직 작업이 한창이라 무엇보다 섬세하고 아름답게 장식하고 있거든. 니놈 설마 지령을 거스를 셈인가? 가족을 잃었습니다. 하지마! 이대로 가지마! 아빠 우리 살려줘! 이 내용으로 요약을 해보면 리엔은 과거에 가학적인 성향을 지녀 검지의 일원이 되었고 지령의 이름으로 자신의 도착적인 쾌락을 채울 수 있었기에 지령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았지만 리엔을 가지고 자켓딸을 시작한 지령에 의해서 롤랑을 연기하게 되었고 그 과정 속에서 리엔을 진짜 롤랑같이 만들고 싶었던 악질 린센 지령에 의하여 가족들을 만들고 처음으로 가학적인 쾌락을 넘어 인간성과 사랑을 느꼈지만
롤랑의 과거사가 그렇듯 결국 지령에 의해 가족들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류에는 지령을 어겨가면서까지 가족들을 찾아갔지만 지령의 명령에 의해서 가족들이 눈앞에서 죽는 걸 방관할 수밖에 없었고 지령을 원망하게 되었다가 류엔의 과거사입니다. 본인 업보긴 한데 존나 비극적이네요. 아니 근데 류엔 과거사를 보면 마법의 삐삐님이 라우르 때까지만 해도 뭔가 존나 절대 이길 수 없는 코스믹 호러 같은 느낌이 엄청 강했는데 림버스로 넘으면서 그냥 자켓달 실패한 동인작가 같이 변해버렸어요. 아무튼 리에는 일생 자체가 지령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깊게 엮여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일단 직급도 신탁 대행자잖아. 9장 후반부에서도 르슈가 리엔한테 이걸 지적하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아니 아빠가 가지고 있는 거 다 그 지령인가 모식갱이인가가 준 거잖아. 아빠 그러다가 인생 진짜 좆된다고. 하하 우리 딸 그게 맞기는 한데 지령님은 나한테 직장도 주고 새 이름도 주고 가족도 줬다가 뺏었지만 그래도 지령님은 아빠에게 행복이라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 너무 심하게 말하진 말아주렴. 아빠 병신이야? 아니 근데 직장도 주고 가족도 한 번 더 리필해준 거면 충성할 만한데? 라고 하면 안 되겠죠. 사실 이 대화가 리엔의 캐릭터성을 잘 보여주는 대화인 게 여기까지만 보면 진짜 호구도 이런 호구가 없어요. 그야 리엔한테 지령은 모든 것이에요. 삶 그 자체입니다. 왜냐면 결국엔 가족을 준 것도 일단 지령이고 본인도 짬랑 코스프레 하기 전까지만 해도 과학적인 천성을 지령이란 존재가 채워줬단 말이야. 이게 류엔이 지금까지 나온 검지 중에서 유독 특이한 게 라우르에 나온 대행자들과 다르게 지령의 의미나 가치를 막 계속 부여를 해요. 지령 같은 경우는 라우르에 나온 에스더가 말했듯이 그냥 지령은 그냥 따르면 돼. 엄청 단순한 시스템이거든요 이게. 이것에 감사하거나 슬퍼할 필요도 없는 거고 무언가 해석이나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그저 지령은 수행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지령에 대한 이해나 해석은 오로지 지령을 어떻게 수행할지에 대한 이해나 해석만 필요할 뿐이지 이런 지령이 왜 내려졌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리에는 과거부터 자신의 가학성을 지령의 이름으로 행하면서 본인의 욕망을 채워주는 지령에 감사함을 느끼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다른 검지들처럼 단순히 지령은 필연적이기에 따라야 하는 것이기에 단순히 따른다 거기에 의미가 없다 이러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리에는 지령이 가족을 죽였을 때도 지령을 원망해요. 하지만 지령의 본질을 파악하고 있다면 원망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사실. 애초에 지령은 그런 존재니까. 예측할 수도 통제할 수도 호도할 수도 없으니까. 삐돈 스토리에서도 돈키호테한테 리상이 지령은 맹목적으로 따르는 게 아니라 지령과 내가 하나 되어 자아빌이 되어야 한다 이러면서 감상평이나 일종의 지령에 대한 본인만의 해석을 말합니다. 이게 저는 일종의 정신승리로 본 게 지령은 지령을 수행하는 게 중요한 거지 무슨 나는 지령에 대한 지지를 처리한다 이 시간부로 나는 지령과 하나가 된다 지령 나의 빛 지령 나의 어둠 지령 나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리에는 지령을 계속 무언가 해석할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행동해요. 왜냐면 지령이 주는 인생만이 본인의 행복했던 삶이니까. 과학적인 쾌락을 주었든 가족을 만들어 인간성과 사랑을 깨닫게 해주었든 그냥 그건 지령에 의해 일어난 담백한 수행 과정일 뿐인데 저런 가르침을 내리는 것도 정말로 지령과 스스로 하나 될 수 있다고 믿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싶을 뿐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면 지령에게 얽힌 순간 지령에서 벗어나기 힘들고 그럴 바에 그냥 자신의 모든 의지가 지령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편하잖아. 라우르의 에스더가 이런 점에서 지령을 상당히 이성적이게 잘 파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반대로 류에는 이런 점에서는 광신적이면서도 결국엔 지령을 완전히 믿지 못하고 원망하기 때문에 광신보단 자기 세뇌에 가까운 느낌이고 에스더는 이성적이게 판단하고 이해할 수 있기에 오히려 그래서 훨씬 광신적인 인물이라 볼 수 있고요. 물론 이건 나중에 지령에 대한 정보가 더 풀리게 되면 바뀔 수도 있는 의견입니다. 애초에 요번에 나온 묘사로 보면 지령이 하나가 아닐 수도 있어 보이더만 저는 어디까지나 라우르에 나온 검지의 철학을 기반으로 리엔을 해석해 본 겁니다.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이다. 사실 이게 영상의 핵심이긴 한데 많은 분들이 리엔이 롤랑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리엔은 롤랑과 다르게 검지에 소속되어 있는 인물이고 애초에 본인 가족들이 누가 죽였는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롤랑같이 복수하려고 날뛸 일도 없고 가족조차도 리엔 스스로 가족을 만들면서 사랑과 인간성을 깨달은 게 아니라 지령에 의해 만들어진 가족들에 의해 우연히 깨닫게 된 거기 때문에 절대로 롤랑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좀 더 근본적으로 가보면 사실 리엔은 애초에 롤랑이 될 수가 없는 인물이에요. 왜냐면 롤랑은 근본적으로는 선인이에요. 반면 리엔은 과거사에서 나오듯이 근본적으로
과학적인 쾌락성을 지녀서 사람들을 죽이는 걸 즐기는 악인입니다. 아니 롤랑도 아내 죽고서 미쳐 날뛰면서 무고한 사람들 학살하고 다니는데 롤랑이 뭐가 선인이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선인이란 거죠. 롤랑은 도시에 의해서 인생이 망가진 사람이에요. 전형적인 도평이란 말이에요. 롤랑이 뭔가 큰 걸 바라는 게 아니야. 그냥 아내하고 자식하고 평범하게 살려고 했어. 근데 도시의 악당 텅텅이 때문에 도시 서버가 갑자기 버그가 나버리고 아내하고 자식이 삭제돼 버렸는데 복구도 못한대. 이 정도 억가를 맞고서야 학살을 자행한 거고 롤랑도 이게 죄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실제로 나중에 이게 잔향학단이라는 업보로 돌아오고. 근데 리에는 만약에 지령이 뒷골목 사람들 다 때려 죽이라고 하면 어떻게 반응하겠어? 어? 뭐지 오늘 버닝 이벤트인가 하면서 그 긴 거 사용하면서 신나게 때려 죽였겠지. 리에는 애초에 본성부터가 살인을 즐기는 성향이고 이것 때문에 지령에 감사하면서 해피라이프 살던 친구인데 롤랑이 될 수 있겠냐고. 아니 그럼 리엔도 처음부터 악인이라기보단 도시에 의해 뒤틀린 성격을 지니게 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본인이 죄책감을 느끼거나 참작할 수 있는 선에서나 가능하지. 아니 여러분 도시의 별을 단신으로 단 거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겠어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따지면 선장님도 만약 외곽에서 태어났으면 오션 괴벨스가 아니라 진념의 괴물 사냥꾼, 외곽 특색, 초록죽창 뭐 이렇게 불렸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공리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선장님이 고래 잡아줬으니까 리엔보다 선장님이 더 선인이야. 오히려 힌들리도 바이올린만 사줬으면 히스클리프하고 호영호제 했을 수도 있어. 연쇄살인마들도 과거 불행한 사람 많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옹호 안 하잖아. 비슷한 환경에서도 안 그러는 사람들이 훨씬 많으니까. 그런 고통을 묵묵하게 견디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물론 리엔이 단순히 미친 살인마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리엔도 본인 가족에게 진심으로 애정과 사랑을 느꼈고 가족들이 죽는 순간을 보면서 지령에게 원망을 가지게 됐잖아요. 실제로 룰슈한테 비록 지령의 명령이었지만 진심으로 사랑을 해주었고 이게 리엔이 가족들이 죽고 나서 확실히 사람이 변했다고 느껴지는 것 중 하나가 작중 대사 중에서 룰슈한테 불은 사용해서 죽이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해요. 뭐 자결통이 척살통보다 100배는 아프다 이러면서 고통스럽게 보내주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과학적인 성향을 즐기면서 사는 리엔이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면 확실히 리엔이 가족들이 죽은 사건 이후엔 사람이 변한 게 맞아. 근데 많은 림붕이들이 지적하듯이 결국엔 리엔은 검지에 속해져서 지령을 따르는 신분이에요. 만약 롤랑처럼 되고 싶었다면 저때 대행자들 다 때려 죽이고 지령까지 다 뚝갑 했어야 됐음. 하지만 지령에 구속된 존재인 리엔은 그러지 못했고요. 그리고 검지에 들어온 이유가 자기 쾌락을 지령이란 이름으로 대행하는 게 편했기 때문에 소라고동님한테 충성하면서 산 거 아니야. 자기 가족들이 죽었을 때도 원망은 원망대로 가지면서 검지에 남은 거면 사실상 지령이 주는 안정성하고 쾌락을 포기하지 못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결국 지령의 몸을 담게 된 것도 지령을 맹목적으로 따르게 된 것도 가족들을 잃게 된 것도 모두 지령에 의해서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 모든 건 스스로 결정한 행위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니까. 9장 스토리를 보면서 느낀 게 검지가 사실상 중지보다 들어갔다 나오기 힘든 조직이라 느껴져요. 중지는 사실 본인이 강하거나 잘 숨으면 어찌저찌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검지는 한번 입단하는 순간부터 지령의 꼭두각시로 평생 부려지는 거잖아요.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라우르의 얀처럼 저항하려고 해도 결국엔 지령님 손바닥 아니니까. 그래서 얀도 뒤틀리면서 이걸 수긍하잖아요. 그런 점에선 리에는 비록 늦긴 했지만 끝에선 지령을 거부하고 저항하는 데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죠. 전투 도중엔 아예 단말기를 꺼버리고 마지막에도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하잖아요. 지령이 의도했든 안 했든 본인 선택으로. 사실 지금까지 리엔이 롤랑이 될 수 없다라고 계속 말하긴 했지만 체험만 딱 잘라서 보면 둘 다 비슷한 점이 있어요. 롤랑도 본인의 인생의 수건인 복수를 포기하고 자신의 잘못과 과거를 되돌아보며 엔젤라를 용서하고 구원을 받게 된 것처럼 리엔도 비록 늦긴 했지만 좋든 싫든 자신의 인생이나 다름없는 지령을 거부하면서 룰슈에게 진심으로 남아달라 했잖아요. 이런 점을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리엔이 롤랑과 가장 가까워진 순간은 지령에 의해 이름을 바꾸거나 롤랑처럼 머리카락을 염색하거나 또는 가족을 잃었을 때가 아니라 다름 아닌 지령을 거부했을 때가 아닌가 싶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